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10일 기회를 잡은 조조. 조조는 서주로 끌고 갔던 병사들을 돌려 여포가 뺏은 복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복양성을 다시 되찾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유비가 서주의 태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조조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직 도겸에게 맺힌 원한을 잊지 않고 있던 조조였기에 곧장 서주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군사 순욱이 이를 말렸어요. 지금은 서주를 칠 군사를 낼 수 없습니다. 서주를 공격하는 동안 여포의 세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은 군사를 연암 영주로 이동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의 황건적 잔당을 무찌르며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조조는 순욱의 조언에 따라 연암으로가 황건적을 토벌하고 민심을 얻었습니다. 조조의 이름이 온 연암 땅에 퍼졌습니다. 세력을 키운 조조는 여포에게 빼앗긴 땅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포는 결국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요. 이 시기 조정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각과 곽사는 잔인하고 포악했을 뿐 아니라 나라 일도 제 마음대로 했어요. 이에 헌제는 두 사람을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인 양표와 주준의 도움을 받아 이각과 곽사의 사이를 이간질하게 됩니다. 곽사의 부인에게 이각의 험담을 하고 이각과 곽사의 음식에 독을 탄 후 이를 발견하게 하여 서로의 사이를 나쁘게 했지요. 결국 이각과 곽사는 군사를 일으켜 서로 싸우게 됩니다. 헌제는 난리통에 낙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곧 조조의 군대가 장안에 도착해 이각과 곽사의 군대를 모두 무찔렀습니다. 우합지졸이던 이각과 곽사의 군대는 엄격한 훈련을 받고 수차례 전투를 치렀던 조조의 정예병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곧장 낙양으로 찾아가 헌제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헌제는 조조를 살해 교의라는 높은 직책을 내려 낙양에 남아 조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조조는 헌제를 찾아가 표문을 올렸습니다. 낙양은 이미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 도읍을 허창으로 옮겨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헌제는 조조가 올린 표문을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수도를 옮기는 것은 동탁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거든요. 자신을 구해줄 줄 알았던 조조의 속내를 알게 된 것이지요. 결국 조조는 그렇게 황제를 끼고 모든 재우를 호령하며 모든 권력을 휘어잡게 되었습니다. 한편 조조에게 패해 도망간 여포는 먼저 원소를 찾아갔지만 거절당하고 다음에는 서주 태수가 된 유비를 찾아갔어요. 미축과 관우 등 여러 신하들은 여포의 사람됨이 바르지 못한 것을 알고 그를 돕지 말자고 했어요. 하지만 유비는 여포를 정성껏 대접하고 소패에서 머물게 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인덕이 있는 유비와 관우 장비 등의 용맹한 장수, 거기에 여포까지 손을 잡는다면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조조의 군사 순욱은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유비가 비록 서주를 다스리고는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태수에 임명된 것은 아닙니다. 황제 폐하께 청하여 유비를 정식으로 태수에 임명케 하시고 여포를 죽이라는 밀서를 함께 보내시지요. 일이 성공하면 여포가 처리될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여포와 유비의 사이가 멀어질 것입니다. 유비는 조조가 보낸 밀서를 받고 이것이 조조의 계략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 일은 서둘러서는 안 되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제의 밀명을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여포와의 관계를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는 수였지요. 이에 조조의 군사 순욱은 두 번째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유비에게 원수를 치라고 명하십시오. 원술에게는 유비가 원수를 치겠다고 황제께 표문을 올렸다고 전하면 됩니다. 그럼 원술과 유비는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 많은 여포는 빈 서주성을 보고 분명히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유비는 이번에도 조조의 계략임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치라는 황제의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술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유비에게는 서주를 누가 지키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병법의 밝은 관우는 유비를 도와 전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서주성을 지켜야 하는데 유비는 장비의 성격이 걱정되었습니다. 장비는 천성이 술을 좋아하고 술에 취했다 하면 군사들을 매질하기 일쑤니 내가 어떻게 마음을 놓겠느냐? 이에 장비는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내 오늘부터 절대 술도 안 먹고 군사도 때리지 않겠다고 맹세하겠소. 장비가 가슴을 두드리며 맹세하자 유비도 어쩔 수 없이 장비에게 서주성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비는 관우와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원술이 있는 남양으로 떠났습니다. 다음 편 예고. 유비와 원술의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장비는 과연 약속대로 술을 마시지 않고 서주성을 잘 지켜낼까요? 여포를 믿고 소패성을 내어준 유비의 선택은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